국민연금 1년만 더 부으면 연금액이 20% 오른다. 은퇴를 앞둔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꼭 한 번쯤은 나누게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말의 진실과 거짓,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위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후 연금액을 월 50만 원 넘게 올리고도 오히려 땅을 치고 후회해야 했던 한 남자의 기막힌 사연을 통해 우리가 정작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 노후를 바꾼 분이 계십니다. 한 언론 보도에 소개된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그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은 월 137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퇴직 후에도 작은 소일거리를 계속하며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 덕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앞으로의 생활비를 계산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보게 손에 쥘 수 있을 때 쥐는 게 최고야. 사람 일 모른다네. 라며 걱정했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5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5년 뒤 그의 통장에 처음으로 찍힌 연금액은 무려 월 204만 6천 원이었습니다. 5년의 연기 기간 동안 붙은 가산율 36%의 그간의 물가 상승률까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매달 70만 원 가까운 돈이 더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분석과 계획이 만들어낸 값진 성공이었습니다. 이처럼 연기연금은 조건만 맞는다면 노후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빛나는 성공담 뒤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박철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서늘한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박철민 씨 역시 김영수 씨의 사례를 접하고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는 생각에 그는 자신의 월 연금 150만 원을 5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후 그의 계산대로 연금은 36%가 늘어난 월 204만 원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야말로 든든한 노후가 시작되었다며 안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국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작은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집으로 날아온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그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고지서였습니다. 그동안 아들 직장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한 푼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거야. 내일 전화해서 바로 잡아야지.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박철민 씨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온전히 받을 줄 알았던 기초연금마저 대폭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을 따질 때 100%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자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여 나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낡은 계산기를 꺼내 한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월 54만 원의 연금을 더 받으려다 새로 생긴 건강보험료와 삭감된 기초연금을 빼고 나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만 원에서 20만 원 남짓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며 노후를 준비한 나를 나라가 벌주는 기분이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철민 씨의 뼈아픈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몰라서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손익분기점이라는 냉정한 현실 때문입니다. 한 자산운용사의 분석에 따르면 65세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대신 5년을 연기해 70세부터 136만 원을 받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총 수령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놀랍게도 78세 11개월, 우리 나이로 약 79세부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79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이것은 시간과의 도박이며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무려 91만 5천 명에 달하는 분들이 연금이 최대 30%까지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을 미리 타는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깊은 절벽 때문입니다.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해도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63세에서 65세까지 소득이 뚝 끊기는 몇 년의 공백기,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가고 달력은 더디게 넘어가는 그 불안한 시간을 버텨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91만이라는 숫자는 연기를 하고 싶어도 할 여유조차 없는 우리 이웃들의 침묵 속 절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차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박철민 씨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현명한 대비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가 아닌 부분 연기라는 환급률을 기억하십시오.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부터 90%까지 10% 단위로 연기할 비율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50%인 100만 원만 5년간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100만 원은 받아서 현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연기한 나머지 100만 원은 5년 뒤 136만 원으로 불어나 미래를 든든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가장 영리한 타협안입니다. 둘째, 나이, 총소득으로 반드시 은퇴 재무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연기연금을 신청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를 꼭 이용해 보세요. 이것은 혼자 하는 숙제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중요한 가족회의입니다. 늘어나는 연금액보다 건강보험료나 각종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크다면 그 결정은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총수입이 아닌 순수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셋째, 늘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소득 공백으로 연기가 부담스럽다면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만약 경력 단절 기간이 있었다면 추가 납입 제도, 60세를 앞두고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미 계속 가입 제도, 당신의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군복무나 출산 크레딧처럼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황금 나이는 누군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조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 노후의 가장 뛰어난 설계자입니다.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오늘 알려드린 함정들을 기억하고 현실적인 대비책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중하게 내린 당신의 결정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노후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 설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두고 당신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